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찍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오전 방송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상TV 지금 수익 금지, 생방송 송출 중지, 엄청난 탄압 때문에 한 1000통 정도의 저 문자가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응원해 주신 고마운데 일이 안 됩니다. 일이 개인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막 오는 거 띠링띠링 보다 보니까 그 댓글 같은데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고마움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씩만 보내주시고 저걸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도 할 수 없어요. 하도 여러 군데서 와서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저희 손생TV 1에서 녹화 방송을 다행히 올릴 수 있게가 돼가지고 녹화는 올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방송한 거는 한 개는 저희가 녹화한 거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야, 근데 조회수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거 손상이TV 2에서 하니까 조회수가 지금 한 3,000이 안 나오는데 1TV에 올려니까 지금 2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그 10배가 지금 거의 차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제한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2TV에서 한 방송을 1TV에도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TV는 저희들이 수익과 관련된 그것들을 추산을 안 해봤는데 하루에 한 200원 벌면 잘 벌 겁니다. 그러니까 그 2TV에서도 수익이 없고 지금 1TV에서도 수익이 없지만 혹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왜 방송을 안 하나 이래서 미처 소식을 못 듣고 띠렁띠렁 이를 보내는 이것만 보고 구독을 안 하고 보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40%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안 하나 보고 이러다 어디 가버릴까봐 저희들이 수익과 관계없이 지금 손상TV에도 거기에 이제 2TV에서 한 걸 조금 편집해서 다시 1TV에다 이제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쪽에 보든 저쪽에 보든 많이 봐주시고 하여튼 이 판국에 많이 홍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방송 그 서울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 오늘요? 네. 자, 좀 오늘 마음이 무거웁니다, 사실은. 예. 자, 사실은 저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더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기대가 크면 네,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더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손상이TV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하셨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네, 특히나 저희가 이렇게 방송해드렸던 이유는 다음 대권까지 이 박원순이 만들어낸 좌파 생태계, 박원순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정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바로 잡고 가지 않은 이상 다음 대권은 정말 힘들 수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생태계, 그 조직을 민주당에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가동이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으로 바뀌고 그게 또 국민들한테 한 번 더 먹히게 된다면 다음 대권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특히나 지금 야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진영을 보면 이거 4분 5열이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또 지를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 잘났어.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오세훈 시장이 이 좌파 생태계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대권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김어준에 관한 것도 있었고, 이 좌파 시민단체 같은 것도 있었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바로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 된 지가 이제 좀 있으면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죠. 4.7 재보궐선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7일. 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김어준에 대한 얘기도 안 들려오고, 그렇다고 좌파 이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들려오고, 근데 오늘 광화문 광장 관련돼서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상 외였습니다. 자, 어떤 발표를 하느냐? 보신 것 같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이미 공사 비용에 들어간 게 750억이다. 250억. 250억. 네. 이거를 다시 복구를 하면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말로는요. 그래서 현재 계획된 안을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서 완성도를 그냥 더 높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전 좋습니다. 지금 매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행정 여건에 따라서 정무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걸 뭐 그대로 추진한다는 거에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끝내죠?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책임자는 색출을 해야죠. 담대히 책임져야죠. 여기에도 분명히 좌파 생태계가 발을 뻗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간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걸 다시 파뒤졌는지, 이거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밝혀서 국민들에게 가타부타 뭐 어떤 놈이 잘못해 이걸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과정을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 과정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어보려는 말을 오늘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단순히 그냥 매몰 비용이 더 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완성도가 됐는지만 말했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지만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나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되기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여드립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SNS 글을 올립니다. 공론화를 거쳐라.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주관적 견해보다 객관적 비판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리수라 그랬어요. 무리수.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것 관련돼서, 광화문 광장을 없는 것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작년 11월 17일까지만 하더라도 무리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후보 시절에는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돼서 책임 소재 따지겠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냥 넘어간다?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얼토당토가 없냐면요. 자,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박원순이 맨 처음에 이제 광화문 광장 이거 바꾸겠다고 했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났지. 네. 왜 난리가 났었냐면, 당시 있던 저 세종대왕 이 상과 이순신 장군 상까지 다 옮기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맨 처음에. 맞아요. 네, 이걸 다 맨 처음에 옮기겠다고 말한 겁니다. 제가 이 조감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제 광화문 광장의 가운데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종 그 아트홀 그쪽으로 전부 다 광화문 광장을 옮겨놓고 한쪽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저렇게 옮겨줘야 돼요. 저렇게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에 나왔었고 국민들이 전부 다 대다수가 야,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었냐? 박원순이가 이거 그래서 안 하기로 했었어요. 재구조와 시기 설계 다시 재검토하겠다. 내가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박원순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자, 그로부터 1년 뒤에 박원순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권한대행이라는 서정엽이가 밀어붙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발표를, 이 밀어붙이는 걸 서정엽이 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발표를 서정엽이 했을 거다. 서정엽이가 언론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하는 거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립니다. 서정엽이가 안 했어요. 누가 했냐? 김학진 서울시 부시장이 했습니다. 서정엽이 그때 어디 갔냐?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 병간했어요. 갑자기 왜 병 걸렸을까? 아파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병가를 내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도 길어요.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 권한대행도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인 김학진 제2부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하겠다고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아니, 이게 서정엽이라는 권한대행 당시 권한대행이 이거를 병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무대리까지 찝어가지고 발표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당장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망하고 서울시 망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근데 이거를 재보궐선거 꼴랑 5개월 남겨놓고 이거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5개월 남겨놓고. 이 절차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되면 100% 공사를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알았으니까 일단 삽질을 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얘네들이 공사를 밀어붙였냐? 거기서 집회할까봐. 그럼요. 딱 그거지. 예, 거기서 집회를 하는 순간 이 정권 내려앉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을 뒤엎는 거 그 발표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발표부터가. 생각해 보십시오. 권한대행이라는 서정엽인 병가 갔어요. 서울시장이라고 있던 박원순이는 저세장 갔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김학진이라는 제2부시장을 지명해서 직무대리를 넣고서는 그걸 발표를 시킨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아니, 광화문 광장이라는 게 보통 사안이에요, 이게? 국민 세금이 780억 거의 800억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거의 서울의 상징이에요. 서울하면 다 광화문 광장. 아시겠지만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였습니다. 서울의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시.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장도 아니고 권한대행도 아니고 직무대리가 발표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맞나요? 결국은 이렇게 한 이유가 얘네들은 정무적이나 행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뒤엎은 거죠. 이거는 뭐 100% 청와대가 교감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나 이제 박원순이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 뭐 위에서 지시하면 안 들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환경이 됐다고 봐요. 더더욱이나 보십시오. 박원순이가 죽고 나서 서정엽이가 서울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서정엽이가 해도 이게 문제가 될까 말까 하니 이미 또 문제가 돼서 박원순이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권한대행이라는 서정엽이는 뭐 했든지 안 했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병가를 관 사이에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또 딱지를 하나 붙이고 김학진이가 그냥 밀어붙여서 400억을 들여서 그 광화문 광장 재고조 사업의 땅을 파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선거 5개월 전이죠, 그죠? 왜 했겠습니까? 우파 집회하면 선거 지니까 뒤집어 엎어라. 이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무엇보다 지금 얘네들이 한다는 게 이유가 뭐였냐면 일제 잔재를 없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이 광화문 광장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자, 이렇게 월대라는 곳이 놓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생겼었대요. 자, 보시면 이 광화문 광장 앞에 보면 무슨 계단처럼 나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월대예요. 이게 월대. 다리 비슷하게. 네, 이게 월대입니다. 자, 이게 광화문 광장 앞에 있었고 광화문 광장 바로 앞에 이 해태상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없애버리고 지들 맘대로 옮겨버린 거죠, 이걸. 이걸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복구를 시키겠다는 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가 내세웠던 광화문 광장 재조성의 이유였습니다. 재구성. 네, 재조성 이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옮겨놓겠다. 그래서 월대를 다시 복구시켜 놓고, 해태상도 다시 놓고, 지금 보시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가 나 있잖아요. 이걸 지하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저걸 일대로 쭉 연결해버리겠다, 옛날처럼. 이게 지금 원래 박원순이 생각했던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힘들다니까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게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원순이가 이거를 시기 상관없이 난 다시 재검토하겠다. 다시 도면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데, 이거를 원한 그대로 서정엽이가 밀어붙였다고요. 참나. 박원순이가 재검토하겠다. 나 다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시기 상관하지 않고 다시 나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검토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박원순이 없는데 서정엽이 병가 갔는데 김학진이라는 이 제2부시장이 직무대리란 이름으로 저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당시 그 박원순이가 생각이 나는데, 박원순이가 이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재검토 지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실련이나 시민단체 강력한 반대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800억 들여서 오세훈 시장이 구조화 사업을 해서 강화문을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790을 들여 그걸 뒤집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냐. 이래서 박원순이도 결국은 두 손 들고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검토 지시까지 내렸는데 이걸 죽고 나니까 권한대행이라는 서정엽이가 밀어붙이려다 병가가니까 김학진이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발표해버리고 땅을 파버렸어요. 일단은 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원순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을 엎은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월대와 해태상을 복구하기 위한 이유예요. 그거를 복구를 하겠다고 광화문 광장을 뒤엎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걸 복구를 하겠지만 이순신 광장, 이순신 동상도 옮겨야 되고 세종대왕 동상도 옮겨야 되고 더군다나 그걸 지하 사업한다? 저 밑에 지금 지하철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정엽은 뭐만 했냐? 제가 알아보니까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늘리는 것밖에 안 했어요. 이거 빼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서정엽이 밀어붙였고 그걸 지가 병가 같다고 직무대리인 김학진이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강행은 하더라도 그대로 추진은 하더라도 최소한 책임 소재는 따져야죠. 왜 했는지 이런 걸.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왜 이렇게 밀어붙였는지.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아마 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회에 이 압박도 뭐 피해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실 의회에서 이거 뭐 뒤집지 말라고 지금 뭐 엄포를 하고 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피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피해가든 아니든 너 다시 그대로 가든지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이렇게 뒤집을 수밖에 없었고 왜 선거 5개월 놔두고 명색이 권한대행과 권한대행 직무대리라는 자들이 강화문 광장을 포커리로 파뒤졌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 선언에 물론 공개 입찰을 했다지만 좌파 생태계가 거기까지 손발이 뻗어 있을 거라 보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래야 나중에 뒤통수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까 우리 준 PD 얘기대로 누가 책임집니까? 자, 저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걸 왜 밀어붙이느냐? 전 딱 하나라고 봐요. 왜냐? 서울시 의회 때문에. 그럼요. 근데 왜 서울시 의회 때문이냐? 결국 서울시 의회를 향해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일단 이 정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싫어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특히나 지금 문재인은 공공으로 지금 주도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오세훈 시장 그게 아니다. 민간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민주당도 불편해 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에 있는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 똑같이.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시의원들, 민주당 출신 서울시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원래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일주일 아니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말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왜? 막으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은 여기서 서울시 의회와 더 이상 마찰을 겪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공약인 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결국 광화문 광장은 줄게. 그렇지. 저건 해줘. 전 이거라고 봐요. 전 이거라고. 아니 뭐 그렇게 광화문을 주고 물론 뭐 완충 역할은 좀 해야 되겠죠. 밀당도 해야 되고 주고 받더라도 아까 우리가 이전에 준 PD가 지적한 문제는 없는지 왜 그렇게 너희들이 파디질 수밖에 없었는지 박원순이가 이게
경실련 시민단체 두 손 두 발 들고 재검토 지시를 하고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죽고 난 뒤에 왜 선거 5개월 전에 명색이 권한대행과 권한대행 직무대리라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함하게 파 뒤졌느냐,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도 아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는 권한대행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경실 다른 단체들은 그게 아니에요. 권한대행은 전임 시장에 대한 그걸 관리할 뿐이지 실제 실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이 논쟁이 붙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밝혀서 가부간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놓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걸 그냥 통째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주거니 받거니 하느냐, 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하느냐,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또 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의 장례식과 관련된 한 사람 보내버렸죠. 딴 데 보냈습니다. 그 서울시 의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했어요. 비판했습니다. 이게 결국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결국 이거 행정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보내주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생각에는 일 잘하는 사람 왜 좌천 보내? 결국 네가 이거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 식으로 문책성 이상 보낸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행정국장 하나 보낸 것도 저렇게 서울시 의회가 난리를 치는데, 서정엽이랑 저 사람들, 딴 사람들 이거 문책성 해보십시오. 책임 소재 가려보십시오. 서울시 난리 나죠. 난리가 나죠.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을 주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신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공약을 서울시 의회를 향해서 해줘. 좀 도와줘. 이렇게 하고 대신 내가 광화문을 그냥 덮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한 달이 다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마치 자신이 시장이 되면 김어준이 금방 내쫓을 것처럼. 마치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이 박원순에 대한 좌파 생태계, 당장이라 척결할 것처럼. 마치 자신이 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 다시 원상복구할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국민들이 투표해준 거 아닙니까? 왜냐? 그게 정권 교체의 교두보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비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소녀TV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저희가 꾹꾹 눌러 참으면서 오세훈 시장의 모든 일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도 크게 잘했다고. 왜냐? 해줄 거라고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김어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본격적으로 안 벌이니까 감사원이 오지를 않나. 서울시 좌파 생태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선 이제는 광화문 광장은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책임 소재도 가리지 않은 채로? 이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야, 이 강단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좌파는 800억 들인 공사를 뒤집어 엎어도 되고, 오세훈 시장은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겁니까? 좌파는 성추행 때문에 보궐선거 하는 거 당헌까지 고쳐서 800억 들어가는 이거 선거를 해도 되고, 우파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강단 가지고 하니까 매사 좌파인데 휘둘리고, 한 번 휘둘리면 끝까지 휘둘리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말 추진하고 싶은 이 부동산 정책, 재개발 재건축, 이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럼 이거를 서울시 의회를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이건 국민들이 여론을 받아서 해야죠. 밀어붙여 싸우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건축. 이거는 장기전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는 임기 동안에 하기 힘들고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될 건 이 부동산 정책,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좌파 생태계 턱결하고 김어준이 물리치고 광화문 광장 다시 돌리는 거다. 그거 먼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그대로 가겠다? 책임 소재도 물어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찍어준 우리는 뭐예요? 결국 또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게 우파의 가장 맹점이 뭘 시켜주면 배지 생각하고 우리가 투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장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박원순 박원순이 말고 안철수가 얘기했던 정권 다시 찾아오는데 올인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해야 정권이 가장 올 수 있는지, 이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는지 이 생태계를 파괴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태계를 파괴 안 하고 정권 안 찾아와도 자기는 서울시장 하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생태계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강화문에 780억짜리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원청이 입찰자는 모르겠지만 거기 하청 들어갔는데 거기에 도대체 좌파 생태계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싸우든지 밀어붙이든지 해야 돼. 아니 그 57%가 왜 그 오세훈을 지지했습니까? 그거 덩이하고 싸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하필 이런 발표를 또 손상희 TV가 잘린 듯 발표합니까? 아니 그동안 이게 좌파 생태계 방송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신고 많이 당해가지고 1TV가 지금 방송이 안 되는데 이런 마당에 광화문 광장 저런 발표를 하시니 야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손상대 방송 잘린 거 알고 했나? 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속상합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진짜 속상해요. 아니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이면 그 강화문 광장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 강화문 광장 되었고 원래 그 광장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거 생각하고 찍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엄청 많으시죠.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것들이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칸막이가 다 세워놨어요. 공사를 하면 뭐 대충 서서 하면 된다고 또 그래도 열기만 하면. 근데 이걸 아예 못 보이도록 2m 이상 되는 칸막이를 갖다 다 세워가지고 강화문 광장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강화문 광장을 그럼 공사를 하라 그래. 그러면 서울시청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대한문부터 서울역까지 열어서 뭔가 지금 오세훈을 찍어주고 이 진짜 대동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든지 이 상황이 끝내야 되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왜 오세훈이 앞장서서 차단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취역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또 뭐 재개발 재건축 멋있게 해보려고 한다 이러면 우파가 왜 찍어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러려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를 보시는 것 같이 말이 안 돼요. 저거를 추진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를 발표하는 그 과정까지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서울시장이라고 했다는 박원순이도 저거를 저거를 광화문 광장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저게 말이 안 되니까. 밑에 지하철이 깔려있는데 저걸 도로를 밑에 놓고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겨놓고 저거를 1차선으로 광화문 광장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박원순이가 저재산 간데도 불구하고 이걸 권한대행이라는 서정예비가 밀어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정예비는 또 아파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걸 또 직무대리라는 사람을 또 줘가지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서정예비 꽤 많네. 예?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직무대리 광화문 광장 발표를 서울시의 중심인 아니 법조인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법률적 그 자문도 좀 해주십시오. 과연 전임 시장이 박원순이가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이거를 권한대행이 그냥 실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 직무대리가 그거를 포크레인 동원해서 땅을 파고 그대로 계획도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나중에 좀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임 시장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사업 추진에 사인이 나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날짜까지 딱 박혀있지 않다 그러면 직무대행이나 직무대행 대리는 그걸 그냥 관리하고 다음 시장이 오면 그 넘겨주는 역할밖에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정말 이제 큰일 나셨어요. 정말 큰일 나셨습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손생애 TV가 더 자세히 지켜볼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좌파 생태계 척결을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어떤 행보를 보이실 건지 손상대 TV는 정말 눈이 불이 켜게 볼 겁니다. 어떤 걸 하실 건지 제가 취재까지 할 거예요. 자, 과연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실지 저는 끝까지 파헤칠 거고, 그거를 다음 서울시장 나오실 때 제가 그거를 쫙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뭘 하셨고 뭘 안 하셨는지.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겠죠? 자, 저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서울시 관계자부터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좌파 생태계 한순간에 깔끔하게 걷어내주기를 바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부터 치중을 해서 다 까발려드렸고,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는 좌파를 처단하지 못하면 대세는 해보나 마나다. 200만 명이 한순간에 똘똘 뭉쳐서 가면 2 곱하기 4 800만이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게 좌파의 생태계처럼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깨부수지 못하면 오세훈은 시장으로 살아남겠지만 우파는 또다시 정권을 찬탈해 정권을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랬으면 오세훈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깨부수는데 나서야지. 엉뚱한 데 밀당을 하고 엉뚱한 데 거래를 해버리면, 지금 자칫하면요, 우파들이 지금 더 열받아 버리면 전신만지 서울시청으로 다 쫓아가는 수가 있어요. 자, 오세훈 시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는 노선이 바뀐 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백신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문제 정치화에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소리였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어떤 한 분이 백신을 접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 반응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떤 전화를 했냐? 보건소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요?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분이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없는 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번호가 있습니다. 26. 2600-1124. 여기를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이상 반응 상담해준다니까. 근데 없는 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진짜 없는 번호예요. 이야, 참 이거 뭐 개판이죠. 개판 5분 전에 이거는 뭐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개판이 먼저네, 개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정치화한 거예요? 아니, 이 정권의 보건당국이 이상 반응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하고 안내문을 준 걸 받아서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국민이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래놓고서는 정치화 부추기지 말라고요?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담당 구청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강서구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에 접종자에게 배부된 안내문으로 개소 후에는 다른 번호가 안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맞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 맞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이상 반응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아, 번호를 바꿨으면 번호를 바꿨다 안내를 해줘야죠. 그렇지. 요즘 번호 바꾸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번호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놓던가. 아니면 이 번호를 어느 정도 살려놓고 다른 번호로 바꾸던가. 근데 이거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무런 안내도 없이 그냥 번호를 싹 바꿔놓고 전화하니까 없는 번호래요. 이제서야 이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접종자 대상자에게 전화번호를 다시 공지하겠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 옆에 밑에 보니까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도 있네. 보상도 안 해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정권이 지금 보건당국이 하는 일을 보면 다 보십시오. 문제를 제기해야 뭔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야지. 그게 언론에 보도가 좀 돼야지. 그래야지 그때서야 문재인이가 다시 지시 내리고 재검토 들어가고. 이렇게 이분도 이거 이상 반응 있는데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하니까 언론이 보도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구청에서 다시 이거를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왜 수습을 못합니까? 또 뭐 직원 실수라고 안 해 또?
흔히 잘 써먹는 거. 그건 안 하는데요. 왜 스스로 못합니까? 왜? 아유. 간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도 제일 이슈가 된 상황이고 관심사가 제일 많은 건데 전화번호 하나도 제대로 기재 못해서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게 만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자, 더군다나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요즘 그 이제 경찰, 뭐 소방공무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 우선 접종자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 원래는 이 정권이 6월달에 마치겠다 그러니 이걸 땡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에 있는 김창룡부터 백신을 접종하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말했던 게 강제 접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됐어요. 전 직원이 다 맞도록 경찰 백신 사실상 강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커뮤니티에 글에 하나가 올라와요. 뭐냐면 경찰관에게 강제로 백신을 압박하는 동대문 경찰서장이라는 말이 글이 딱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장이 이제 공지문을 하나 보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걸 보냈냐? 이런 걸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동대문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 경찰 백신 접종 시기가 빨라지고 일부 언론이 내부 불안 여론을 경찰청에게 희망자만 맞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 후 백신 접종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희망자만 맞으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서에 있는 전 직원은 맞도록 하자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를 동대문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이거를 본 동대문서에 있는 경찰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맞기도 그렇고 안 맞기도 그렇고 그렇지. 강제로 맞으란 소리입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얘기하면 동료라 하겠지. 근데 받아들인 사람에서는 이게 강제지 뭐야. 그죠. 경찰서장이 맞도록 하자. 나 안 맞겠습니다. 그럼 다른 그죠. 데로 파출소로 보내볼 거예요. 전 소름이 돋았던 게 뭐였냐면 접종률에 대해서 경찰 이 서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 말은 뭘까요? 이 퍼센트 올려야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 100% 윗선에서 뭔가 압박이 온 거다. 맞아. 정치 경제. 예, 접종률 높여라. 이거 분명히 온 거다. 이러니까 이 사람 이거 쓰죠, 서장이. 그러지 않고 이거 왜 씁니까? 논란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니 그냥 뭐 예를 들어 좀 맞자 그러면 뭐 다소 불편하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 뭐 경찰로서 우리가 먼저 맞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뭐 이거 하고 자기가 40 몇 프로 접종률이 이런데 우리가 빨리 맞아서 접종률 올려주는 게 뭡니까? 이게 정치 경찰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경찰들이 백신을 접종 안 한 이유가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희망자만 맞으라 그래서 그런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진짜. 희망자만 맞으라 그런다고요? 네. 이게요, 뭐 전에 뭐 모르겠지만 저도 경찰인데 뭐 여러 뭐 전화를 해봤더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이제 동대문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지 동대문 경찰서. 저런 이제 뭐 강제성 비슷한 이제 저런 걸 브라인드에 이제 올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혼자 맞고 뭐 이게 힘드니까 아주 그 경찰들은 이제 근무제가 팀제로 돼 있으니까 각 팀이 와서 통째로 맞아라 막 이런 경우도 각 서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경찰서장이 뭔데 뭐 할 짓 없어가지고 직원들에게 자 우리 전체 다 맞자고 이거 왜 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대문 서장 한다는 말이 뭐냐면 희망자만 맞으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희망자만 맞으라고 말이 안 된 게 아니라 경찰분들도 불안하니까 안 맞는 거죠. 경찰도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불안감이 아니라 희망자만 맞으라고 해서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희망해라 빨리. 그렇지. 빨리 희망해서 맞아라. 이 소리 아닙니까? 야, 너가 인마 적어도 다른 서보다는 우리 이쪽에서 희망자가 뭐 40% 아니라 동대문서는 그래도 한 100% 나와줘야 내가 나중에 진급하는 데 이유도 있을 거고 아마 이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정치의 부안에 등해서 자기 출세를 요하는 이런 강압적 문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지금 더 얼토당토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냐? 이 정권이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란 걸 있어가지고 백신을 차근차근 맞는다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문재인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걸 정치화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보여드립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36,000명에게 예방접종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맞네.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이 문자 보여드립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맞으러 오세요.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잘못 보냈어요. 무려 36,000명에게. 아휴. 이 36,000개 보내면 돈도 이거 뭐라 문자 보낸 것도 돈이야. 아니, 돈을 떠나서 이분도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난 대상자. 난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뉴스로 보니까 분명히 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나한테 이거를 보내버리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래놓고 문재인이랑 이 정권이 말하는 게 정치화하지 말아라?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아라? 아, 누가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보건당국의 행정력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까 전화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요. 개판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아니, 본인이 우선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저거들이 나와서 방역당국에서 이런 사람이 우선 대상자입니다 이러고 문자는 엉뚱한 놈한테 보내버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뭐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반기에 맞는다 했는데 이게 왜 왔지? 당연히 문의하니까 막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꼴값을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부터 저 밑에 말단 공무원까지 완전 다 개판입니다, 개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유 뭐냐? 이게 이유가 잘못 보낸 이유가 전산착오. 그렇지, 똑바로 나와야지. 전산착오. 참 나와 진짜. 전산착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이고. 누가 그런 문제 안 보내본 사람이 있나 이 바보들아. 진짜 이런데 문재인이 지금 어제 국민을 향해서 정치화 시키지 말고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랍니다. 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데요. 똑바로 알고 말하십시오. 아유, 참 답답한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보내주시는 저희 황치 로메기 떡 이제 보여드리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예상컨대 이제 손상대 TV의 탄압은 자꾸 이제 이런 문재인데 안 좋은 문재인 사실 말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자꾸 까발리고 이러니까 다른 방송들은 전부 다 그냥 있는 뉴스나 그냥 그대로 뭐나 유튜브에 갖고 와서 그냥 방송하고 치우는데 너희들은 왜 분석을 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옛날 것까지 싣고 간 거 와 다 뒤지나 이러니까 좌파에 받을 때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 구글 쪽에 압박이 들어갔을 거고 결국은 뭐 그런 거 찾아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은요 단절이 없습니다. 언젠간 새로운 게 밝혀지면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는 진행 중이에요. 전 세계 어느 역사가 딱 단절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이 안 다음에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크고 간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밝혀지면 그 역사를 새로 고정하고 학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하나 역사를 디딤돌 놓듯이 만들어가는데 이놈의 정권은 어떻게 됐지? 이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마. 말하면 7년 이상 감옥 가든지 아니면 뭐 7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벌금을 물리겠다.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구 처벌 안 받고 아무도 잘못 없고 그 잘못을 얘기하면 입 닥쳐. 문재인부터 저 보건소의 말단 공무원까지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아이고 이래도 답답 저래도 답답.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열받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